자, HMM이 매도를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의 물량을 들여다 놓고 보시게 된다면 이런 기준이 잡힙니다. 금요일 기준에서 매도 창구 우위, 매도 창구 우위가 그동안의 주력 창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한, JP모건, CS, 또 CT, 모건스탠리, 물론 이제 외국계가 기존에 좀 들어왔던 범위들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완전한 주력이다라고 하면 이제 UBS 쪽과 한투 이렇게 돼 있는데 UBS 쪽의 매도는 5,000주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또 매도 강도도 밑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한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누적 순매수 상위, 또 UBS도 가장 누적 순매수 상위인데 당일 기준에 한투의 매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20만 주의 매수 위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력이 매도하지 않고 전환 물량인 것 같아요. 전환 물량에 대한 매도세가 일정 범위 형성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 부분에 눌림폭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개장 초에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께 잘라서 올려드린 내용이 됩니다. 이 기준점에서 보시면은 일단 주봉상으로 아쉬울 건 없다라고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줄을 하나 더 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냐면 주봉 차트에서 이제 월요일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이제 터져 있다라는 기준이 되고요. 그 갭 상승의 거래가 터져 있다라는 기준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고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갭 상승의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는 기존에도 그대로 유지 설정을 하면서 대처를 해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 부분이 앞전의 갭상승의 높이가 아니라 이제는 주봉상에 꼬리 달리고 눌린다 할지라도 돌파 갭의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갭의 구간 범위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러면 대략 뭐 24,000원의 기준에서부터 32,700원 뭐 이렇게 잡으면 8,500원 정도 등락 범위가 되죠. 그럼 사실상 4만원, 41,000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됩니다. 4만원, 41,000원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그 범위까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또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고요. 거래대금은 뭐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거래대금이 실려줬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은 이제 월봉 기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부분이 일단 소나가 꺾여져서 위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세 매매 그리고 갭에 대한 매매 뭐 이런 기준들을 잡아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주봉갭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좀 더 이제 상향이 된 거죠.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슈팅 자락을 이제 20%로 또 들여다보자 라고 했는데 그 20%의 범위가 사실상 작지 않은 등락 범위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는 것도 좀 다소 무리수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앞전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요 자락과 요 자락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뭔 소리냐면은 요 기준점이 이 기준점이 20% 등락이 나오던 그때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오버슈팅의 인식을 잡고 꼬리가 달릴 때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눌림목에서 어디서 재편이 갈 거냐의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져 있는 게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커져서 20% 등락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10% 이상 범위부터
좀 들여다보자. 차익 실현 범위를 어디서 할지 당일 기준에서의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달라져 있는 부분은 일단은 개인 누적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금요일날 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개인 누적 수급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매수한 부분이 좀 발생이 돼 있다는 거죠. 원래 2월 15일 이후에 기준에 누적 수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유무료방에 다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만 시차가 조금 이제 발생이 돼서 올라갔죠. 개인들이 계속 뺏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기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소 이제 좀 단순하죠. 단순하다는 얘기가 개인들 기준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표현들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기준에서는 금요일날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들 쪽은 이렇게 해서 누적으로 보실 때에 물량을 더 뺏기는 모양새가 이쁠 텐데 그렇지 않고 일부 또 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평균 단가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손바뀜의 흐름 자체에 평균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 높아지고 있는 흐름 기준에서는 일단 5월 달에 모건 스탠리 쪽, 그죠? 그렇게 해서 MSCI 편입되는 것에 대한 기대 요인,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급 일부 먼저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 어찌됐건 저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준다라는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수급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들여다보시고, 이번 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앞전에 거래대금 대비 월봉 거래대금 좀 못 미치긴 해요. 그렇지만은 꼬리 부분 감싸 안고 돌리는 위치 정도 수준이잖아요. 거기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그래도 지난달에 정점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거래대금 대비해서 적게 쌓인 물량은 아니다. 고점을 이제 올려놓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자라는 쪽의 무게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신기준에서 목표 주가 4만원, 41,000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비중, 차익 실현을 통한 비중 일부 축소 부분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 쪽에 200만 주 이상의 매수, 그것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차익 실현 범위에 이제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등락의 흐름이니까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후장에 다시 들여다보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화가 차익 실현 욕구도 일부 나오면서 눌림목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 그리고 정점은 어디서 찍느냐. 뭐 어차피 52주 고가 다 넘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너무 내동매매를 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누적 그 흐름의 기준이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외국인들 쪽의 누적 수급 뭐 상당하다라는 쪽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자별 평균 단가, 외국인의 기준이 추가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23일까지의 평균 단가 기준이 24,000원까지 이제 다 끌어올려줬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까지의 기준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종목, 실적, 그리고 MSCI,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표이사께서는 노코멘트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됐건 매각 과정까지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24,000원 대비해서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50% 범위의 기준이 되죠. 50%의 범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매집주에 대한 기준. 그래서 이제 매집주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매집 단가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인식하시고, 그러면은 12,000원 기준이니까 어떻게 돼요? 36,000원이 사실상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매집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봤던 가격대가 3만원 이하 그 기준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한꺼번에 다 표출이 돼서 들어 올려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 기준에서의 기본적인 전략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평상시에 좀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에 보시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LG전자도 똑같죠. LG전자 기준에 이러한 매집 이후에서의 흐름, 7천억 원의 매수, 5.5%의 매수, 그러고 나서의 이 흐름, 8만 원의 단가였잖아요.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LG전자 이제 그 올라온 가격대가 12만 원까지, 12월 23일 기준에. 그래서 LG전자 그 당시의 기준점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당시에 얼마큼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래서 앞전에 매집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매집 목표 주가 범위까지 움직임이 그렇게 쭉 잘 나와줬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23일 날 LG전자의 주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죠. 24일 날 걸로 볼까요? 24일 날. 그래서 LG전자 주가 차트 놓고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LG전자의 24일 날 주가 차트입니다. 23일 날 주가 차트가 이거고요. 그것이 조금 전에 보신 9만 원대 기준에서 한 번에 매집된 이후에 움직임 폭,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차분차분 확인하시고, HMM도 전략 기준을 잡으신다면 벌써 이미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종목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오늘 많이 눌려 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에 27,000원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뭡니까? 매집의 기준이죠, 사실. 오늘은 이제 매도세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점들 하나하나 다시 잡아드릴게요. 결론은 오늘 HMM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제한적인 등락 범위, 뭐 1.5% 눌리면 차익 실현 범위의 고민, 이것도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등락 범위니까 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제가 답변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1차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7,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유지하시고 들여다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그 노계 선생님 답변 드린 거고, 애슐리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38% 수익이죠. 추가적으로. 그 다음 노계 선생님 34,100원, 그리고 31,500원, 또 32,000원, 유니유니님 31,000원, 또 주력주로 이제 하오사님 기준, 그 다음 태민이 선생님 35,500원. 예. 그래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세는 좀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매수세는 좀 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차익 실현 재매수. 주력주가 지금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또 수익 종목은 수익 종목대로 전략을 잡고요. 그리고 마이닉스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제대로 좀 나와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를 만약에 매매를 이번에 안 하셨다 할지라도 뭐 자신감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기존 그 흐름 보시면은 어차피 매수평균 단가가 뭐 계속 바뀌었어요. 19일 기준, 3월 9일 기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넣어드린 거고, 3월 9일 기준에는 이제 단가 안 보이시는데 채팅방에서 보시면은, 라이브방에서 보시면은 19일 날짜 그리고 3월 18일 날짜 단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요 단가에서 3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는 이제 차익 실현들을 다 1차적으로 우리가 35,700원 찍을 때 그때 다 차익 실현 한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을 같이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이제는 요거는 바꿀 거예요. 우리 정 의원님들도 이제는 기존에 그 이벤트로는 적용하기 어렵고 다시 연장하실 분들은 다시 전화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변경되는 내용들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 같이 HMM 같은 경우에 오늘도 얼마나 좋은 흐름이었어요. 오늘 전체 문자를 다 잘라주세요. HMM만 잘라주지 마시고 09시 47분 거까지 문자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자는 이제 뭐 주력주 기준의 문자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 나간 문자 이게 그죠? 그럼 요 기준대로만 해도 오늘 다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35,000원 정도 되겠네요. 35,000원 대비 뭐 별로 못 움직였습니다만 오늘이 끝일까요? 오늘 이 수급이 3% 수익 기준 잡아놓은 이후에 그러면서 오늘이 끝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쭉 미끄러졌어요. 이럴 때 이제 꼬리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TK 케미칼은 거래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주가 변동폭이 윗방향으로 나와줬었죠. 그리고 14%까지 올라가서 역시 꼬리 달리면 역시 차익 실현 범위 기준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면 돼요. 페노션이나 이런 쪽 대한해운은 어떤가요? 대한해운도 5%네요. 그래서 그 HMM에 연동되는 그런 기준을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저쪽 그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들어와 있는데 개발하기 이후에 프로그램 수급이라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 공략주로서 뭐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는 버겁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형주 위주에서의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주력주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고 시장에서 이제 순환성의 흐름이 또 일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뭐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주력주로의 매기가 다시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 두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려드리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